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관계고, 그리고 지난 이 6.25 이후로 70년 이상 아주 가까운 관계였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. 한미 관계는. 그리고 한국 사람은 미국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뭐 한 20여 개국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. 근데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데 여러 가지 조그마한 문제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.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주한미군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 트럼프 측을 한국 정부가 잘 안 받아들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번에는.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가 크게 논란이 됐던 건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있을 때예요. 그때 좌파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화나게 해가지고 이 미국을 쫓겨나게 하는 뭐 절대로 나가진 않지만 계속 약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 주한미군을 이제 여기 필요 없이 우리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정권이에요. 그때는. 근데 지금 정권은 그러지 않아요. 지금 정권은 얼마만큼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겉으로는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미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가까운 친화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이런 관계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. 왜냐? 많은 한국 분들이 왜 이런 걸 한국 언론이 잘 발표를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그 방위비를 분담하는 게 아니에요. 뭐를 분담하는 거냐면 미군의 체류비를 분담하자는 거예요. 체류.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깔고 있는 전략 자산이나 군 무기나 이런 거는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. 미국이. 뭐를 반으로 나누자는 거냐면 전기세, 수도세, 기름값,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값, 그다음에 차량 리페어 코스트, 메인테넌스. 그다음에 가장 큰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들의 월급이 제일 커요. 근데 이거는 주면은 한국 경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. 그 사람들 월급 가지고 나와서 이 나라에서 살잖아요. 그죠? 근데 이걸 반만 되는데 못 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럼 이제 트럼프 같은 분은 제가 먼저도 말 트럼프는 매우 이 독특하고 직설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그럼 그런 분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? 야, 뭐 세계 11위, 9위 그런 말이나 하지나 말지. 아니 수도값하고 물값하고 반 나눠서 내는데 그걸 못 내겠대. 몇 분 되지도 않는데 1조만 더 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 이해 못해요. 야, 저런 나라 우리가 뭐하러 지켜주냐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전략자산에 대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. 한반도에 있는 거.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일본과 괌에 한국의 유사시를 위해서 배치하고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. 그거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. 수도값, 전기세, 물값, 기름값 반으로 나누자는 거예요. 근데 그 반 중에서 미군 부대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의 월급이 제일 많아요. 그거 하나만이 60몇 프로예요. 이 전체 반을 자르자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 반을 이만큼의 한국인 그 고용인들의 월급이 60%가 된다면 이거 반을 뚝 잘라서 미국이 이만큼 낼 테니까 니네가 이만큼 내라면 한국 사람 월급을 한국 정부가 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. 왜냐하면 그 니네 나라로 들어가는 건 아니냐. 그것뿐만 아니에요. 3만 명에 달하는 미국들이 미국 정부에서 받은 월급도 여기서 쓰는 거예요. 여기 집주인한테 렌트비 주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다니는 거예요. 그건 계산 안 하는 거예요. 여기서 가지는 거예요. 그건 한국 경제. 근데 그걸 안 되겠다고 빠짐빠짐 뒤로 빼니까 그런 나라 정부하고 왜 니고시에이션을 하냐는 거예요. 트럼프가. 네, 트럼프는 나토에 똑같이 얘기했어요. 나토는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. 야, 니네 유럽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놈들만 모여있는 땅인데 미국이
나토 미국의 국방 예산이 4.1%에서 4.8%를 쓰는 거예요. 미국 GDP에. 유럽의 30개의 나토 연합국이 2% 쓰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. 10년 전에. 아니 8년 전에. 네, 2016년도에. 그러니까 최소한 2%는 내는 거예요. 미국이 내는 거에 반은 내는 거예요. 그걸 안 낸다고 뺀질뺀질하고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는 다른 대통령들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트럼프는 야 그거 안 내려면 우리 안 지켜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러시아하고 이거 안 내는 놈들 니들 마음대로 하는다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나토 사람들이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. 왜냐하면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략 자산을 포함하면은 90%를 미국에서 돈을 낸 거예요. 네, 유럽 방위비를. 그래서 이제 전략 자산이나 기계 뭐 감각상기 뭐 이걸 뺀다면 체류비는 약 60% 정도를 미국이 내고 한 40%를 이제 유럽에서 내는데 미국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. 퍼센티지 따지지 말고 여기 멤버가 미국이 4.8%를 GDP 내면 여러분 미국 GDP가 세계에서 제일 큰 GDP인 거 아시죠? 27 트릴리언 달러예요. 27조의 미국의 GDP가 한 나라가 전 세계 200개 나라 합친 GDP의 4분의 1이에요. 거기서 4.8%를 내놓는 거예요, 미국이. 그런데 유럽 애들은 그 조그만한 경제란 말이에요. 네? 이거 저 영국 같은 데는 뭐 2조 달러밖에 안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. 다 독일도 그렇고. 그거에 2%만 내려도 안 되니까 미국에서 그럼 니들이 알아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. 러시아한테 두드려 맞는 말이에요. 그죠?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각 나라의 야당들이 이걸 때는 이때다 하고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. 아 이제 우리가 미국 필요 없고 뭐 미국은 필요 없어서 1950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죠? 1차 대전, 2차 대전 때 미국이 나왔기 때문에 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. 미국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. 만약에 빼면 당장 전쟁이 일어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.